최고의 유입입니다. 노트텔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한국 드라마가 그냥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북한 노동 TV 틀면 위대하 지금 장군님께서는 뭐 이거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표시하셨습니다. 뭐 이거 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도 재미없다. 아니 남조선 드라마를 틀어보니까 막 어쩔 때 울고 막 그냥 웃고 막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지 않나 막 그냥 막장 드라마까지 너무너무 재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 북한에서 말이죠 원래는 모든 사람들은 동무라고 불러야 됩니다. 동무. 혁명을 이루어야 될 같은 동지고 동무란 말이에요. 그 혁명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에서 동무라는 말을 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 그리고 오빠. 그 다음에는 335 모여가지고 운동회를 하는데 말이죠. 총궐기 합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화이팅! 이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화이팅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화이팅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걸 검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부의 적은 백두혈통 옹이해가지고 결사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내부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한반도의 위기는 미중 패권주의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스스로가 God blessing America 우리나라는 하늘이 축복해서 세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국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기들의 모토, 자기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유와 인권, 평화, 평등의 종주국이죠. 민주주의의 종주국이었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중국은 어떤 거냐면은 중국은 예부터 몇 천 년부터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중이에요. 중. 딱 가운데다 요 자기들이. 여러분 중국은요 역대 모든 국가 명칭이 한자예요. 희한하죠? 당, 청, 송, 명 뭐 전부 다 한자만 씁니다. 왜?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방에 있는 국가들은요 오랑캐 국가라 그래서 동쪽에는 동이, 서쪽에는 서융, 남쪽에는 남만, 북쪽에는 북적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럼 더 멀리 있는 나라는 오랑캐도 아니고 아주 금수 같은 나라라 그래서 세자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미리견, 뭐 아라사, 구라파 뭐 이런 말은 중국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철저히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산혁명이 일어났죠. 그런데 공산주의에다가 여기도 뭐가 들어옵니까? 시진핑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황제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 시진핑은 단순히 국가 주석이 아니라 시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중 패권 전쟁을 단지 뭐 경제적인 것, 뭐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충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문명의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문명의 충돌. 양보할 수 없는 충돌이 벌어졌는데 하필이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한미일, 그 다음에 북중러라고 하는 이 여기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은 신냉전의 시대다 그럽니다. 과거에 6.25 때는 이념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16개국의 유엔군이 온 것은 뭐냐면은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악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민주 진영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졌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 이익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통일을 저기 북한
러시아, 중국만 반대했느냐? 사실 일본은 더 반대했어요. 미국 반대합니다. 머리 아프다 이 말이죠. 중국도 순망치안이라 그래서 잇몸이 다치면 이가 아프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분단되어 있는 상태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번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한다. 지금까지도 말로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걸 공식 선언문으로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통일의 기회가 우리한테 왔다. 그러면 이 한반도의 통일의 비전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북한이 변한다고 해서 아니면 남한이 변한다고 해서 북한은 앞서서 말했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한사 우리 한국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온갖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시는 분들한테 꼰대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저놈들은 말이지 뭘 몰라 말이에요.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대단합니다. 특히 정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도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했다가는 판 뒤집는 거예요. 갈등이 이거 심각하지. 그 다음에 남녀 간의 갈등. 뮤스킬리즘이라고 하는 남성주의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주의가 첨예하게 그냥 맞붙었습니다. LGBTQ라고 하는 뭐 레즈비언, 호모, 뭐 게이 뭐 이거 다 인권 보장하고 다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요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1948년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통일이 되면 더 큰 혼란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통일 한반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말이죠. 통일을 통해서 대박을 친 나라가 있어요. 세계 제1의 국가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미국. 대부분 독일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미국. 미국의 국호가 뭐예요?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통일됐다 이 말이죠. 1776년에 7월 4일이 독립일이죠. 그죠? 이 한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는데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전제를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 세계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선언문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루었죠. 그지?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떤 걸 찾았느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남녀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다. 거기서 뭘 찾아냅니까? 생육하라 생명권을 찾았고 번성하라 자유권을 찾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행복 추구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하는 거죠. 이 비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여러분 이거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그 체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야. 지금의 상식이 과거에는 기적인 겁니다. 이 당시에 유럽은 전부 다 왕정 국가지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반상의 제도라고 그랬죠. 양반쌍놈이 다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걸 누가
왕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했다가는 어때요? 그 다음날 그냥 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왕권에 대한 반역이지요. 삼족을 멸해버린 겁니다. 그 말했다가 이 위대한 선언이 이때 나옵니다. 이게 건국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국의 비전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사회에 흑인 노예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흑인 노예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명의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바치느냐? 65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비전을 모든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는 흑인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흑인을 노예로 삼느냐? 여기에 에브라함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 해방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미국의 갈등은 계속됐죠. 그러나 뭐 인종, 문화, 뭐 어느 모든 갈등을 뭘 중심 삼고 해결했느냐? 바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이 자명한 진리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One Nation under God. 그 비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코리안 드림은 도대체 무엇일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이 코리안 드림,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분단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드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5,000년 전에 홍익인간의 이념이 출현했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그 비전을 홍익인간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삼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홍익 이념에는 경천이라고 하는 하늘에 대한 섬김이 있습니다. 하늘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인, 사람을 이롭게 한다. 경물, 자연 만물을 이롭게 한다. 이 이상을 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발했다. 여러분, 뭐 자유평등 파괴 같은 것은 근대사회에만 와서 국가적 아젠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5,000년 전에 이런 가치를 세워서 나라를 운영했다. 프랑스의 17대 대통령이 자크 시라크라고 하는 아주 키도 크고 미남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대단히 위대한 나라다.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성인이 나타났는데 이 한국은 아예 성인이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이 홍익인간 정신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DNA 속에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몇 번쯤 외침을 당해주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934번의 외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홍익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고 남을 빼앗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착취해서는 괴로워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에도 보면요. 방금 저도 그런 말을 씁니다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 그리고 집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 집입니다. 등기부 떼보면 내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도 우리 집을 같이 공동 소유처럼. 그 다음에 더 외국인들이 웃기는 건 뭐냐면은 자기 마누라를 소개하는데 이분이 우리 마누라입니다. 이 큰일 날 일이지. 근데 우리 마누라라고 소개한다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만나면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그럽니다. 뭐 성실을 묻고 뭐 한 지역 뭐 다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그러지요. 제가 최신데 말이죠. 저 대구에 강의를 갔던 거란 말이죠. 강의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셔서 좋습니다. 어디 최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디 최십니까? 이야, 내 형제네. 그럼 몇 대 소리입니까? 몇 대 소리? 내가 할 때만 아이가 바로 반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늘 무슨 공통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 민족의 DNA 속에 평화를 애호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은 단지 어떤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잘 사는 국가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비전을 도덕적 이상주의에 실현했습니다. 삼국 시대에는 신라가 어떻게 통일합니까? 통일의 힘이 뭐 나당연합군을 통해서 자꾸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무력으로만. 그게 아니라 신라가 통일했던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풍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화랑이 가지고 있던 풍류의 사상. 그게 삼교일합이라고 해서 유불선의 삼교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낙랑비 서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적화군생이라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어우러진다. 이게 홍익의 근본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불국정도를 추구했죠. 석가가 말한 불교의 이상 국가를 여기에다가 실현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고려가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1의 불교 문화를 꼽히는 거지. 그 다음에 조선은 어땠습니까? 공자의 유학적 이상세계, 유자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도덕적 이상주의를 주장했다. 그다음에 우리는 효와 충의 가치, 대가족주의를 선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한민족입니다. 이 한이라는 말은 이 한사상을 연구한 김상일 교수에 의하면 2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하면 하나, 그 다음에 뭐 한 세시쯤 가지 그러면 대충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 바가지 그러면 가득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24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보면 애매모호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일본 사람하고 과거에 약속을 하면요. 몇 시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다고. 3시에 오세요. 3시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3시쯤? 준비 10분 전에 옵니까? 10분 옵니까? 점하면 그냥 알아들어야지. 왜 그래요? 우리는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좀 일찍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좀 늦게도 올 수 있으니까 여유를 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의 나라지. 그러니까 과거에 여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는 나라지. 근데 이 한이라는 어원은 뭐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환인이 환웅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환이 뭔지 아십니까? 이 환이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환하다, 빛이 밝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여기 불교인들 계시겠습니다만은 비로자나불이라는 화엄경의 중심이 되는 화엄경의 중심이 되는 그것이 비로자나불이에요. 그게 광명신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첫 출현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환이라는 말, 우리 국호가 한입니다. 그죠?
국호가 한이에요. 이름을 지을 때 고종이 그 좋은 이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 고조선의 조선은 이미 끝났고 그럼 조선 뒤에가 뭐였는데 사만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만이니까 망한 지난 변한이니까 그 한자를 해서 고조선의 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해서 한이라 하자.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한은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삼총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배달의 민족이다. 전 세계 짜장면 제일 빨리 배달하는 민족이 우리나라거든요. 주문하면 10분 만에 그냥 오토바이 소리 나고 그냥 딱 배달이 돼버리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배달이라는 것은 밝음의 땅이라고 하는 우리 말이에요. 밝음의. 그래서 도읍을 어디 정했다고요? 아사달이라고 했어요. 밝음의 땅에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라는 말이 일본으로 그대로 건너가서 아사 보안 그러면 아침밤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사. 그리고 우리 민족은 뭐예요? 환에서 왔기 때문에 빛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연세가 다 드셔서 죽은 어른을 보고 그분 죽었다 그런 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죠? 뭐라고 그랬죠?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빛에서 와서 빛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상징하는 흰옷을 상복으로 입었다. 전 세계에서 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 까만 옷을 입었어요. 우울하고 슬프고 두렵고. 그런데 우리 민족만이 백이민족 하얀 옷으로 갈아요. 이 홍익정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는데 이게 3.1 만세운동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뭐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윌슨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식민지가 됐던 모든 국가들은 스스로가 해방하라.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는데 이 기회에 우리나라도 독립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에서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회의에 보냅니다. 여러분 김규식 선생은 2개 언어를 했던 천재입니다. 9개 언어를 썼어요. 불어, 독일어, 영어, 심지어는 산스크리트까지 마스터를 한 양반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학을 했고 로노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던 언어의 천재입니다. 이분이 말이 돼야 되니까 거기 간 거예요. 우리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규식 선생이 독립청원서를 가지고 파리 강화회담에 참여했는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패전 국가에 있던 나라들의 식민지는 다 해방이 되는데 여러분 일본은 그때 1차 대전 때 패전 국가였습니까? 성전 국가였습니까? 성전 국가였어요. 왜? 영일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일 동맹에 의해서 일본이 성전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외교 무대에서 전부 다 조선은 일본의 통치를 바라고 있는 거다. 우리가 도와주고 바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거지. 무슨 독립? 그걸 모든 우리 국민들이 독립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덕수라고 하는 분을 김규식 선생이 일본으로 급파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장덕수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의 유학생 1000명을 모아요. 왜 그랬느냐? 외국 공간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독립의지를.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안에는 외교권이 박탈되고 외교 영사관이나 공사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팔용이라는 사람이 이광수가 글을 쓰고 거기서 선언문을 낭독한 것이 28 독립선언이라는 거예요. 그 28 독립선언을 1000명의 유학생들이 하고 난 다음에 이 한국으로 누구를 보냈냐? 송계백이라는 유학생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그 당시에 민족학자였고 독립운동가였던 송진우 선생, 중앙학교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걸 들고 손병희 그 당시에 천도교의 3대 교주가 되시지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설득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3.1운동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최팔룡 유학생도 일본에 건거돼서 순국을 합니다. 한국의 이 독립의지를 전했던 송계백 열사도 결국 일본에 잡혀서 순국을 합니다. 우리가 단지 3.1운동하면 유관순 누나 뭐 이 정도 생각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터전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1운동은 전국적으로 218개 지역에서 211개 군 단위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김희덕님 선언서를 보시면 모든 내용의 가장 축약적인 것이 뭐냐면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이화세계를 이루자는 겁니다. 단지 일본이 미우니까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다시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3.1운동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세계평화입니다. 평화 애호고 생명 존중에 입각한 비폭력 운동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애주의, 동아혁명의 인내천사상, 그 다음에 시민이 주체가 됐다는 겁니다.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자발적 시민 주체,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3.1운동의 목표는 New Nation Building이라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국가 건설을 영원했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출현한 것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 했다는 겁니다. 민국, 공화제를 택하겠다. 비로소 민주주의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실현을 건국강령에 넣게 됩니다. 단지 이 3.1운동이 우리 민족 내에서만 일어났던 운동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영국의 압제하에 있었던 인도에서 여기에 자극을 받습니다. 나중 네로라고 하는 수상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3.1운동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이 마하트마 간디가 샤티그라라고 하는 진리파지와 아힘사라고 하는 불살생 비폭력 투쟁을 벌려 나갔습니다. 마틴 루터킹이 흑인 인권운동, 비폭력적으로 벌였던 흑인 운동, 그 다음에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라파트 헤이트라고 하는 인종 분리주의를 반대하는 그 운동을 한 것이죠. 이것이 다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3.1운동은 단지 우리 한국 내에서의 민족에 대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세계 평화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설명했듯이 지금은 이 한반도를 중심 삼고 굉장한 위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 여명이라는 말을 아시죠?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짙은 어둠이 쳐다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통일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흡수 통일이다, 뭐 연방제 통일이다라고 하는 무슨 상황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그걸 아무리 논의해도 그건 합의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민주당, 국민의힘, 여야당도 합의가 안 되는데 그게 합의가 되겠어요? 계속 싸움만 벌어지겠지. 7,500만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홍익인간. 홍익인간의 이상이 구현된 세계가 바로 뉴네이션, 통일 한국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문현진이라고 하는 이 박사께서 저술하신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이 책자 속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필독으로 올라 있고 미 정보국에 필독서로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이걸 꼭 한번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복 80주년이 됩니다. 내년이죠. 우리는 앞서서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통일 실천 1000만 대행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시민들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8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8수는 재출발의 수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통일은 누가 이루느냐? 정치인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무력을 가지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통일은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사례가 앞서서 말씀드린 독일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될 때 결정적으로 통일의 저해 요소가 뭐였냐면은 동독에 40만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 정부에서 전화 한 통으로 이 시민들의 골기를 막으라고 했으면 총칼로 진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밤마다 베를린 장벽 앞에 서서 촛불 시위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촛불 시위가 있었으면 이거 독일의 베를린에서 했던 일입니다. 자꾸 촛불을 켜고 독일의 통일을 노래 부르다. 거기에 소련 군대들이 와가지고 지키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시민들이 가서 그 소련 군인들을 끌어안아요. 우리나라를 통일해야 돼요.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 같이 우는 겁니다. 소련군도 자기가 왜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서 막지를 않고 철군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40만 군대가 시민의 힘에 의해서 소련으로 돌아가고 독일은 통일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시민의 힘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1000명이 함께 꿈을 꾼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씨가 모여서 나무가 되고 또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오늘 우리가 통일의 씨앗들을 힘의 힘으로 하나하나 심어서 통일의 나무를 가꾸고 통일의 숲을 이룬다고 한다면 통일은 우리 다다음 세대나 일어날 그러한 일이 아니라 우리 당대에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지죠? 네. 오늘 두 개의 강좌가 있습니다만 좀 우리가 걷는 모임입니다만 걷는 게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나 하나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1000만 대행진이 된다. 이렇게 믿고 같이 계속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좀 드릴 텐데요. 우리 걷기 모임 사실은 올해를 출발하면서 첫 번째 모임은 북촌을 걸었어요. 이제 이번 달 2월 달은 2월 24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강의했던 내용과 연결되는데 서대문 형무소 뒤에가 안산 자각길인데요. 거기를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1년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매달 걷는 모임은 매달 걷습니다. 근데 이 걸을 때 이 걷는 모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자기 각자의 개인 걸을 모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모여 걷는 건데요. 연합으로 또 걸어요. 그래서 5월달에 문경에서 한번
거기다 하는 연합 행사가 기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는 DMZ를 한번 걷자 그런 연합 행사가 있고 매달 행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 격월로 2달에 한 번씩 이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들은 내용들이 좀 괜찮았나요? 네. 가슴에 와닿습니까? 네. 이제 오늘은 뭐 오늘 이렇게 오셨지만 분위기를 봐서 이제 또 저번 내용을 나 혼자만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해야 되겠다, 같이 들어야겠다. 그러면 같이 오세요. 더 큰 장소에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오늘 이 프로그램에 보면 나와 있죠?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좀 안내하겠습니다. 여기 나가시면 왼쪽으로 한 불러 가시면 거기 설렁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다 식권을 나눠드릴 겁니다. 가셔서 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이상진 회장님께서 소개했습니다만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평일인데요. 2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 되는 그 시간대에 센트럴 영화관 센트럴 메가박스입니다.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인데요. 어쨌든 65세 이상은 7,000원이고 65세 이하는 10,000원이라는 거. 여기 선착순이니까요.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통일시도 총연합에서는 정기총회가 있는데 2월 23일 금요일 2시 반에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감문 여기 용지를 나눠 드렸는데 소감문이 있죠? 펜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뭐 긴 내용 알려도 되니까 짧은 내용이라도 오늘 굉장히 뭐 가슴에 와닿던 감동적인 내용이 있다면 좀 소감문을 적어서 나가면서 이렇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도 좀 광고할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상세한 이사장입니다. 제가 영감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송구스럽게도 자주 하지 않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전화번호를 제가 다 아니까요. 명함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함 주시는 분들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명함을 꼭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오늘 약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났으니까 꼭 소개할 분이 계세요. 이제 행광 시간에 나오세요. 우리는 참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어르신을 좀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노인회하고 협력단체거든요. 한반도 통일지도자 총연합이 14개 단체와 협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단체가 대한노인회입니다. 우리 회장은 김호일 회장인데 그분은 어째 바쁘시고 부회장, 수석 부회장님 제가 모셨어요. 고문으로 모셨는데 아주 인물이 참 예쁘고 좋았는데 꼭 날 닮았었는데 아니 수술하고 나서 몸이 쫙 들어 살이 빠졌어.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어떻게 살 좀 찌워드리려고 계획 한 마리 잡아드시라고 그래 50만 원 보냈는데 살이 아직 안 쪘어요. 우리가 고문으로 모셨는데 얼굴 좀 기억해주세요. 홍광식에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유명화 씨냐 정말 이름? 예? 유향화 씨 나와세요. 이분이 잠깐 나왔더니 유향화 씨 이분이 앞으로 통일운동에 좀 앞장 세우려래요. 가만히 보니 인물이 괜찮더라고. 권한시장에서 달덩이 같아 해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아주 봉사정신 투철해요. 잘 보실 거니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우리 배문태 우리 우리 상임부총장님이신데 올해부터 이제 원로에 고문단 회장님을 모시고 해서 나오십시오. 잠깐 얼굴이 벌거시 한잔 드셨는데 벌거시요. 몸이 안 좋으세요? 식금도 걸렸다. 그래가지고 식중독 걸렸어요. 얼굴이 빨가셔가지고 우리 아들 아주 우리 단체 제일 큰 어르신입니다. 배문태
우리 큰형님으로 모시고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사실은 이제 이런 모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 지키는 거라고요. 사실 오늘 6시까지 딱 마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요. 1분 지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월 24일 토요일 날 우리 같이 걷는 걸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랑 같이 갔다요. 소감문 좀 작성해 주세요. 참가 가능하고 소감문을 나가면서 대출 앞에도 대출 앞에 입장한테 그 자리에서 제출해 몸이 땡사이. 대정이 좀 빠질 때가 찾아야 될 줄 알고 그냥